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도시 뉴욕이 단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 콧대 높기로 유명한 세계 셀럽들이 한 한국 청년의 손맛 하나에 돈다발을 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비욘세까지 이곳을 찾지 않으면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말까지 돌고 있죠. 도대체 이 청년 뉴욕에 무엇을 퍼뜨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할 수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의 미슐랭 스타 한식당 꽃의 오너 셰프 서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10살 새벽마다 아버지와 인천시장을 돌았습니다. 고기를 고르고 숯불을 다루던 아버지의 손길은 마법 같았습니다. 서준아, 불은 생명이란다. 이 불꽃을 언젠가 너는 세상에 전할 사람이 될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마가 우리 가게를 덮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저를 안고 뛰쳐나오시던 아버지. 마지막으로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제 이름을 부르는 절규였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죠. 소방관들이 저를 떼어놓을 때까지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잃은 건 가게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우리 모자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12살의 나이로 낯선 땅으로 떠나면서 가방 속에는 아버지의 요리칼과 그슬린 앞치마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 속에는 아버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퀸즈의 반지하 원룸,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만 보였습니다. 미국 도착 첫날부터 모든 것이 차가웠습니다. 겨울바람도 사람들의 시선도. 입학 첫날 ESL 반으로 배정받은 저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점심시간에 찾아왔죠. 으액, 뭐야 이 냄새? 김치 냄새나. 어머니가 정성껏 싸주신 도시락을 열자마자 주변 아이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저는 꿋꿋이 김치볶음밥을 먹었습니다. 야, 들었어? 한국인들은 개고기도 먹고 고기도 생으로 먹는데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생고기도 먹어. 하지만 너희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을걸? 제 말에 아이들은 더 크게 웃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머니의 김치볶음밥에는 한국의 혼과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서준아, 이런 고생을 시켜서 엄마가 미안해. 2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어머니의 눈물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불꽃을 이어받아 미국 땅에서 한국의 혼을 지켜나가리라고. 차가운 뉴욕의 겨울. 저는 정체성이라는 불꽃 하나로 버텼습니다. 15살 학교가 끝나면 곧장 달려가는 곳은 현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주방장 마이크의 거친 명령에도 웃으며 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스테이크를 굽는 방식을 유심히 관찰했지만 그들의 불은 차가웠습니다. 정확하고 계산된 온도, 정해진 시간. 거기엔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혼이 없었습니다. 서준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불맛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떠난 주방에서 홀로 숯불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고기를 올렸습니다. 첫 시도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고기는 타버렸고 손에는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몰래 연습했습니다. 손은 화상 자국으로 가득했고 팔은 기름이 튀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대체 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물음에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학교 과학 실험이에요. 100번, 1000번의 실패 끝에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불은 단순한 열이 아니라 생명체라는 것을, 숯불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과 대화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알았어요. 불을 다스리는 법을. 그 순간 구운 고기의 맛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입에 넣어주셨던 그 맛과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자부심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이닥친 마이크에게 들켜버렸습니다. 해고당할 각오를 했습니다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구운 고기 한 점을 집어먹은 마이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지? 그날부터 마이크는 저에게 스테이크를 굽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방의 막내였던 제가 불을 다루는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불꽃이 미국 땅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귀하의 영어 실력과 재정 상태로는 입학을 허가해드릴 수 없습니다. 18살 첫 번째 요리학교 지원에서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낮에는 배달 일을, 밤에는 주방 보조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잠은 사치였습니다. 피곤함에 눈이 감길 때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만이 불을 제대로 다룰 수 있단다. 인생도 마찬가지지.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프렌치 요리학교에 입학했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프렌치 테크닉은 정교했으나 제 가슴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서준, 내 요리에는 영혼이 없어. 너만의 정체성이 필요해. 셰프 앙드레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 좁은 방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한국의 고기 문화를 어떻게 이곳에 전할 수 있을까? 동기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요리에 열광했지만 한국 음식은 김치와 불고기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학교 과제로 자신만의 요리를 선보이는 날, 저는 한국식 숯불구이를 준비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버지의 혼이 담긴 불맛을 보여주려 했지요. 이게 뭐야? 고기가 타잖아. 너무 짠데? 이걸 어떻게 먹어? 냄새가 너무 강해. 동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비웃음까지 들렸습니다. 제 점수는 최하위였고 교수들의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 뒤편 계단에 홀로 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맛, 한국의 맛을 전하지 못한 굴욕감이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서준, 고개를 들어보니 셰프 앙드레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보여주려 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하지만 그들에게는 너무 낯설었어. 내 정체성을 잃지 마. 다만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다리를 놓아야 해.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한국 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양과 동양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프렌치 테크닉과 한국의 불맛을 결합하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매번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불을 다루듯 인생도 다스려 나갔습니다. 제 안의 불꽃은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너의 고기는 영혼이 있다.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스테이지 첫날, 수석 셰프 마르코의 말이었습니다. 학교 졸업 후 들어간 그곳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루 16시간 근무, 쉴 틈 없는 압박, 완벽을 요구하는 주방.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 손끝에서 음식이 예술로 변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프렌치 테크닉은 정확함을 추구해. 하지만 너는 거기에 뭔가를 더하고 있어. 그게 뭐지? 어느 날 마르코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불맛입니다. 마르코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프렌치 음식에서 불맛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 불은 단지 온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에게 불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감정이었고 영혼이었고 역사였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휴일, 저는 마르코를 작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베란다에 작은 화로를 피우고 특별히 준비한 한우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보내주신 귀한 것이었죠. 불과 고기가 만나는 순간의 치익 소리, 올라오는 연기의 향, 그리고 첫 입에 퍼지는 깊은 맛. 마르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같은 고기인데 이렇게 다른 맛이 날 수 있다니. 그날 밤 마르코는 제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준, 내 재능은 여기서 묻혀서는 안 돼. 내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어야 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24. 과연 제가 가능할까요? 두려움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서준아, 불을 두려워하면 결코 불을 다스릴 수 없단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생의 불꽃도 요리의 불꽃도 모두 제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테이지를 마친 후 저는 작은 저축과 은행 대출로 맨해튼 외곽에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바비큐와 프렌치의 정교함을 결합한 레스토랑. 이름은 꽃으로 지었습니다. 한국어로는 꽃, 프랑스어로는 갈비라는 뜻이었죠. 두 문화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고 싶었습니다. 서준, 너 미쳤어? 지금 경기에 신규 레스토랑이 살아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친구들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슴속 불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으로 세상을 비추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저희의 불꽃을 세계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개업 전날, 텅 빈 레스토랑에서 저는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듯이 저도 제 불꽃을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고기가 너무 탔잖아. 소스는 어디 있나요? 이대로 먹으라고요?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라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꽃을 오픈한 첫 주 손님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대부분이 미국인이었고 그들에게 한국식 숯불구이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고기가 탄다고 생각했고 소스 없이 고기만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리뷰는 끔찍했고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밤 문을 닫은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 고민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숯불과 고기 사이의 완벽한 균형을 찾기 위해 밤새 실험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수한 최고급 참숯부터 고기 숙성법, 굽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맞아, 이거야. 3주째 되던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불이 아니라 연결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을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테이블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마다 짧게 한국 바비큐의 역사를 설명했고 왜 이렇게 굽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안내했습니다. 고기의 각 부위별 특징을 이야기하고 숯불이 주는 특별한 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와,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다르네요. 당신이 설명해주니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문화적 여행을 경험하러 온다고 말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며 예약이 늘어났고 첫 긍정적인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꽃에서 경험한 한국식 바비큐는 맨해튼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독특하고 감동적인 요리 경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짜 전환점은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노신사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다시 맛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맛이야. 이 불맛이 내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것이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의 맛이, 아버지의 불맛이 마침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시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는 일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야. 문화의 다리를 놓는 일이지.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주길 바라네. 그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담대해졌고 더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한국 전통 숯불구이에 프렌치 테크닉을 더한 독특한 스타일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와 좌절 끝에 꽃은 마침내 맨해튼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담은 불맛이 이국 땅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맨해튼에 숨겨진 보석, 꽃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완벽한 만남을 경험하세요. 뉴욕타임스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개업 1년 만에 받은 극찬이었죠. 평론가는 특히 숯불과 고기 사이의 완벽한 균형과 역사와 혁신이 공존하는 메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준 씨. 꽃이 올해 미슐랭 가이드에서 원스타를 받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미슐랭 스타라니.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룬 기적 같은 성취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냈어요. 우리의 불꽃이 세계에 인정받았습니다. 이후로 꽃은 뉴욕의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예약은 3개월 전부터 꽉 찼고 언론의 관심도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손님들이 방문했습니다. 서준 씨, 오늘 저녁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매니저 마이클의 말에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온 손님은 달랐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여러 할리우드 스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경험은 처음이에요. 한국 바비큐의 깊이를 이런 세련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디카프리오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꽃은 셀럽들의 단골 명소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들, 유명 스포츠 선수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찾아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깊이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우리의 문화가, 한국의 정신이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꽃은 이제 단순한 레스토랑이 아닌 뉴욕 최고의 스테이크하우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공식 평가였습니다.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에서 한국식 고기구이를 스테이크하우스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서양 요리의 아성에 당당히 우리의 불꽃을 피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 뒤에는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비판도 따라왔습니다.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한인 사회의 비판, 지나치게 상업적이라는 비평가들의 지적들이 저를 따라왔습니다. 당신은 진짜 한국 음식을 파는 게 아니야.
그저 서양인들의 입맛에 맞춘 가짜일 뿐이지. 어느 한인 노인의 쓴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진정으로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대중에게 영업하는 것일까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불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다르게 비춰질 뿐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태는 달라도 그 본질은 같은 것. 저는 결국 제 방식으로 한국의 혼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다리를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타는 잠시 빛나지만 불꽃은 영원히 타오른다. 그 깨달음과 함께 저는 더욱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미슐랭 원스타를 넘어 투스타를 향한 도전도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입니다. 레스토랑을 찾아온 대형 투자사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꽃의 브랜드로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도쿄, 전 세계 대도시에 한국의 불맛을 전할 수 있는 기회였죠. 제 가슴은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어린 시절 인천 빈민가의 작은 고깃집에서 시작한 불꽃이 이제 세계를 향해 타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 특별한 불맛, 아버지의 혼이 담긴 그 맛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서준아, 기억하거라. 진정한 장인은 불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불씨를 전하는 것이다. 문득 아버지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제 나름의 답을 찾았습니다. 대량 확장 대신 저는 한국고기문화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요리사들이 와서 한국 고기를 굽는 기술, 숯불의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배워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불의 비밀은 다른 이에게 전할 때 더욱 밝게 빛난다. 제가 만든 아카데미의 모토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셰프가 아닌 문화의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고기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사명을 띤 교육자가 된 것이죠. 어느 늦은 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이 떠나고 홀로 남아 마지막 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장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불꽃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불꽃이. 손에는 여전히 옛날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팔에는 숱한 실패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깃집 한켠 숯불 앞에 서서 눈물을 머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저 이만큼 컸어요. 그리고 고요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세계 무대에 선 한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소박한 그 웃음 속에는 긴 여정의 완성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꽃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또 다른 불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의 불꽃은 계속해서 세계를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불꽃 속에는 언제나 아버지의 미소,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담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함께 타오르고 있습니다.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 다만 더 밝은 불꽃으로 피어날 뿐. 아버지, 지켜보고 계신가요? 당신의 아들이 드디어 한국의 불꽃을 세계의 하늘 높이 피워 올렸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항아리였습니다.